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상당히 강했습니다. 주 후반으로 가면서 더 강해졌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계속적으로 강했습니다. 미국에서 CPI, PPI 같은 물가 지수들이 나오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사이클의 정점이 가까워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갑자기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달러화 지수도 100을 깼습니다. 100을 깨고 내려가니까 달러 원 환율도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1250원 선까지 내려가면서 우리나라 시장 강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은 혼조세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JP모건 등 전반적인 이 대형 은행주들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거기다가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는 호조를 보였고 윌러 연준 이사의 매파적 발언도 함께 나오면서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만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고 S&P 500과 나스닥은 밀리면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번 주는 또 다음 주에 있을 FOMC를 대비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실적 이슈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해서 증시 8, 증시 9 이번 주에도 함께 시청하시면서 시장에서 승리하는 전략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오시면요. 실시간 방송과 함께 더 넓고 깊은 투자 인사이트 함께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증시 8도 그리고 우리 증시도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더드림 SNC의 우혜진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미국에서 실적 시즌이 거기도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듯이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기업 실적 호조로 상승 출발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흘간의 상승세 끝에 혼조세로 장을 마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주 증시 반등에 일조는 한 거는 같지만 사실 강한 반등 뒤에 숨고르기 흐름까지 보였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미국 수입 물가가 전월보다 0.2% 하락을 하면서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여왔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6.1% 하락하면서 5개월 연속적으로 지금 하락 흐름을 이어간 모습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장 마감 직후에 또 나스닥 지수위원회가 특별 조정을 발표를 했죠. 이 지수에서 6대 빅테크라고 하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다음에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지수들이 지금 빅테크가 51% 정도 가량의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수가 특정 기업과 이런 특정 업종에 좀 지나치게 편중된 문제를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특별 조정을 실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특별 조정 결과 같은 경우는 다음 주죠 24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특별 조정을 한다고 해서 어떤 종목의 편입이나 퇴출 없이 그냥 종목의 비중을 40% 정도 선으로 낮추면서 이런 비중 조절을 할 거다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또 실적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뒤에서 계속 좀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아무래도 다음 주에 26일이죠. 2주 뒤에 FOMC 회의를 앞두고 지금 통화 정책과 관련된 발언을 자제하는 블랙아웃이죠.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간과 동시에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이 두 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월러 이사의 발언도 있었죠. 인플레이션이 진전을 보이지 않고 또 경제 활동에 크게 둔화할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조만간에 이 두 번째 0.25%포인트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달의 금리 인상을 거의 기정사실로 보고 다음 금리 인상 필요성을 좀 언급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원로이사 발언에 의해서 또 11월에 연준이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할 가능성이 또 장중에 30% 수준으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또 원로이사의 발언 이후에 미시간 대학교가 집계하는 소비자 심리지수죠.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거의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 점도 이런 긴축 우려를 다시 강화를 했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는 72.6으로 급등을 했는데요.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지난 2021년이죠. 9월 이후에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FOMC 회의에 굉장히 많은 모든 것들이 좀 집중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FOMC 회의를 앞두고 여러 관망세 속에서 환율에 대한 지금 의견도 좀 갈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환율이 지금 1250원대까지 계속 좀 몸집을 낮춰 갈 것인지 아니면은 달러가 저가기 때문에 저가 매수로 이 하락 되돌림이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두고도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300원에서 출발을 해서 1,260원대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렇게 나흘 연속 하락을 하더니 일주일 새 무려 40원이 넘게 빠지면서 1,260원대까지 내려갔죠. 거의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큰 낙폭을 보인 거는 미국의 물가 둔화가 좀 가시화가 되면서 연준의 긴축 기조가 변화할 거라는 기대가 좀 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번에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될지 여부도 지금 관건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좀 다양한 전망과 이슈 속에서 투자자들은요, 지금 이 지수 조정, 나스닥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더니 사실 혼조세로 마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수 조정 자체보다는 이미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빅테크 실적 발표가 또 있죠. 19일 날 테슬라와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해서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이렇게 일정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 월가 대형은행들 같은 경우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도 금리와 이자 수입의 증가로 인해서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았다는 소식 여러분들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또 모건 스탠리를 비롯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이런 금융사들의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뒤이어서 중소형 은행들의 발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슈로 인해서 실적 발표로 인해서 특정 섹터의 강함과 개별 종목의 큰 상승을 하고 또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가 되면서 시장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는데요.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이 최근에 강한 랠리 뒤에 차익 실험 이 매물은 또 과정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지수 조정 자체보다는 이번 주는 특히나 또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미국에서 2분기 전기차 판매 관련돼서 데이터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전기차 판매가 블록버스터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블록버스터급 성장세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50%가 전년 대비해서 50%가 넘게 급증을 한 거,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금액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저렴한 가격, 또 정부의 새로운 세금 인센티브, 또 더 많은 전기차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판매를 끌어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동차 판매 전반적인 증가세로 완성차 업체 주가까지 같이 강세를 보였는데 제너럴 모터스, 포드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 리비안 같은 경우는 더 큰 폭으로 50%, 80% 넘게 급등을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테슬라까지 마저 들어볼까요? 네.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첫 사이버 트럭의 양산에 나선다는 소식이 있죠. 지금 사전 예약만 거의 150만 대가 예약이 됐다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전기 픽업 트럭 생산 계획을 밝힌 지 거의 3년 8개월 만인데요. 이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생산이 지연됐음에도 사실 독특한 외관으로 인해서 SNS를 비롯해서 차량 개발 진행 상황이 계속해서 꾸준히 공개가 되고 공유가 됐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관심을 계속해서 끌어왔습니다. 사이버 트럭의 생산 목표 같은 경우는 지금 연간 25만 대에서
최대 50만 대로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까지 좀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그 정도로 하고요. 이제 구글 이제 바드를 계속적으로 이제 출시를 얘기를 하면서 마케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가가 계속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승 흐름을 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도 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자, 구글이 이 바드 업그레이드를 했죠. 생성형 인공지능 바드를 업그레이드함에 따라서 지금 알파벳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AI를 빼놓고는 또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구글의 바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AI 열풍을 불게 한 오픈 AI의 챗 GPT, 그다음에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또 일론 머스크가 최근 출범을 시켰죠. XAI와 아주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과 더불어서 좀 구글의 주가까지도 계속해서, 알파벳의 주가까지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아마 좀 재미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파벳도 뭐 AI 관련해가지고 계속 주가가 좋습니다만은 AI 거기 빼놓고 얘기하면 또 서운한 데가 아마존이잖아요. 아마존 주가도 좀 괜찮았나요? 어떻습니까? 네,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빅테크 전체적으로 지금 아무래도 붐이 일어나고 있고 또 AI 관련된 이슈를 빼놓을 수 없는데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프라임데이가 역대급 매출 기록을 이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좀 상승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3억 7,500만 개 이상의 제품을 구매를 했다라고 하는데 매출 상승에 따라서 주가도 상승하면서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면서 이날 같은 경우는 장중에 올 들어서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아마존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JP모건 실적이 나왔죠. 실적은 참 잘 나온 것 같은데 주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덜 올랐어요. 네, 아무래도 이 실적이 오르게 되면은 어닝서프라이즈라 하면은 무조건 좀 주가가 오르는 흐름들, 사실 그런 부분이 이제는 조금은 좀 기대를 덜 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슈적으로 계속해서 좀 나왔던 부분이라서 이미 선 반영이 된 부분도 우리가 무시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 지난번부터 계속 주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 주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2분기 순이익이 67%를 넘었다라는 아주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 같은 경우는 좀 이미 선 반영이 되어서 그만큼까지는 또 올라가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은행주 같은 경우들 또 금리 상승과 또 탄탄한 대출 증가세로 수익이 좀 증가했는데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장중에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까지도 또 새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JP모건 순이익이 아주 잘 나왔는데 주가가 먼저 이렇게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금요일 당일에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자, 일라일리 관련해서 업데이트가 있죠? 그렇죠. 자, 일라이릴리 이제 비만 치료제 개발 업체를 19억 3천만 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거의 비만약의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이자까지 꺾고 1위 자리를 지켜온 존슨앤존슨까지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달 초에 제약 시총 1위로 올라섰는데요. 자, 일라이릴리가 이 비만 치료제 개발 업체 버사니드를 이 19억 3천만 달러 인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예요. 자, 근데 놀라운 게 미국 성인의 지금 40%가량이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 체중 억제 시장이 2030년까지 무려 1천억 달러로 성장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버사니스의 비마그루맙이라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2단계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날릴리 같은 경우는 지금 또 하나의 이슈가 더 있는데요. 이 릴리의 대표 제품이 마운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임상 3상에서 주 1회 주사로 이 고도비만 환자의 체중을 최대 22.5% 무려 24kg을 빼준다는 걸 입증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나도 한번 맞아볼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요즘에 게임 체인저로
다시 한번 우뚝 올라선 뭐 당뇨나 비만약 같은 경우 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 세계 팬데믹을 시작으로 해서 이 전염병에 대한 종류가 많아지고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세계 제약바이오 업계가 이 패러다임 대전환 시대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라이리뿐만 아니라 뭐 다른 제약 헬스케어 기업들의 전망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각 기업별 뉴스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코인 시장으로 좀 넘어가서 비트코인 말이죠. 3만 불 선에서 계속 횡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보시면요. 이제는 박스권 좀 하단에 위치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승소 이야기로 급등을 한 거 좀 뭐 하루 만에 끝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도 뭐 연중 최고가를 경신을 했었지만 다시 내려앉은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전하게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의 이슈에 따라서 알트코인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코인 이외에 다른 알트코인들의 투자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의 종목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그만큼 좀 규제도 강화가 돼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큰 폭의 좀 폭락 없이 여전히 박스권을 좀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알트코인들의 움직임 속에서 주의 종목들은 조금 더 유의를 하시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불어서 이제 블랙락 같은 이제 회사가 지금 뭐 ETF 가지고 자꾸 지금 SEC하고 지금 붙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간단히 업데이트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 블랙록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검토를 수락을 하면서 공식적인 검토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좀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 선물 ETF 신청에 대해서 검토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 거부로 일관해 왔다가 이번에 공식 검토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좀 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장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혜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는 전문가들 장 전에 어떤 뉴스 살펴볼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진희 인베스트먼트의 정선호 대표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선호 대표님과 함께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꼼꼼하게 분석을 해볼 텐데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가전 너머 솔루션 기업 LG전자 2030년 매출 100조 도약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LG전자가 지난주 12일이었죠. 기자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2030년쯤에 되면 우리가 매출 100조로 도약을 할 것인데 그중에서도 상당 부분 좀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자동차 전장 사업 그리고 전기차 충전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과연 LG전자 이제 앞으로는 뭐 백색가전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점차 변모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선호 대표님 오늘 헤드라인 간단하게 좀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사실상의 뭐 재건이 되었던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 되었던지 아니면 뭐 홍수 관련돼 있는 피해라든지 계속해서 시장에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제일 주도주로서 이 공략해볼 수 있는 모멘텀은 이런 투자, 어떠한 기업에서 투자를 한다. 이게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지금 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는 상황에서 오늘 정선호 대표님께서 콕콕 집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들을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LG전자가 2030년에 매출 100조 원 도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과연 어떤 근거로 나온 이야기인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근거에서 나왔나요? 일단은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일단 발표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2030년도까지 트리플 세븐 재무적으로서 목표 트리플 세븐을 달성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성장률을 이제 7%까지 끌어올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가치 같은 경우는 7배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서 이제 목표치를 전망을 했는데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고 하면은 사실상의 이러한 이 목표 트리플 세븐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신사업에 대한 투자 모멘텀을 더 많이 밝혔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것이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보통의 기업들이 신사업을 한다. 이거는 뭐 이슈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의 이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돈이 되는 사업을 진행한다. 이거는 어떤 기업이든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슈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떤 기업이에요? 가전 관련되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뭐 흔히들 표현하는 게 가전은 이제 가전은 LG, 그다음에 이제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삼성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LG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발표하기를 가전에 대한 부분 이제 이 이미지를 탈바꿈하겠다. 지금 65년 만이죠. 65년 만에 신사업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가전에 대한 이미지를 버리고 새로운 스마트 솔루션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다라고 하는 만큼 여기에 따른 새로운 투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제 LG가 이제 매출 100조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와 함께 과거에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투자 모멘텀이 나와줬었죠. 과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OLED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서 디스플레이 관련되어 있는 산업 이런 데도 이제 5조 관련되어 있는 투자금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었는데 그 당시에 움직였던 종목이 제이스택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제이스택이라는 종목의 일봉 차트를 우리가 함께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저가가 대충 한 5,000원 정도입니다. 저가 대비해서 고가가 12,000원 정도. 이제 삼성이 이제 OLED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5조 투자한다라고 밝히자마자 2배 이상의 상승세를 가져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HB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또 있어요. HB 테크놀로지라는 종목 역시도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저가가 이제 1,700원이죠. 1,700원에 있던 종목이 3,200원대까지 100% 2배 정도는 아쉽긴 하지만 약 98%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분명히 뭐였다. 이제 삼성이 투자한다는 모멘텀 겨우 5조죠. 5조에 달하는 투자금 발표와 함께 이제 2배 이상 상승했다는 거는 이번에도 우리가 뭘 기대해 볼 수 있다? LG전자가 매출 100조를 달성하기 위한 이 투자 발표와 함께 충분히 종목들의 더 큰 반사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LG전자 측에서는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매출 100조를 내기 위한 투자금을 50조 정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를 50조로 잡았을 때 방금 보여드렸던 삼성발 모멘텀으로서 5조 투자 이슈로 2배가 올랐다라고 하면요. LG도 그만큼 더 작으면 커스텀 컷이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50조라고 한다고 하면은 2배가 아니라 3배, 4배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과연 LG전자가 어떠한 사업에 더 투자를 하는지 좀 집중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사업들 중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어디로 투자가 들어오느냐? 이제 새로운 신사업이라고 하죠. 지금 보통은 뭡니까? 3대 성장 동력으로서 무형 솔루션, 그다음에 기업 간 거래, 신사업에 대한 발표 이렇게 3대 솔루션을 제시했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집중해봐야 되는 거는 신사업. 지금 이제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드렸던 이제 전기차 충전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여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도 나올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대기업들의 투자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미래 구상이 들려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기업들의 추가로 수혜가 예상이 되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될 겁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도 지금 정선우 대표님께서 앞서서 차트를 보여주셨던 것 같은 종목들 튀어오르는 모습 저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과연 LG전자의 이런 구상에 따른 수혜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그에 앞서서 오늘의 그렇다면 투자 키워드는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또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투자 키워드는 너무 간단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LG전자 입장에서 지금 최소를 50조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 50조 관련되어 있는 투자 모멘텀을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5조 투자로 2배 올랐다라고 하면은 LG전자는 그 10배 이상인 50조를 투자하는 만큼 2배가 아닌 3배, 4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라. 그것이 오늘의 핵심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과연 LG전자 50조 투자의 낙수 효과는 어느 곳으로 향할 것이냐,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조금 더 낙수 효과가 어느 곳으로 번지게 될지를 좀 정선우 대표님한테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낙수 효과가 어디로 번질지 보려고 한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좀 이해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LG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대다수의 기업들이.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일정들이 지금 조율되어 있는데요. 지금 당장 증시에 이제 나와줄 수 있는 첫 번째 조율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이제 현지 시간으로서 19일 이제 발표 예상인데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아무래도 지금 판매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월가에서는 예상치 이상의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이제 인하하면서 판매량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는 차량 가격 판매량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가격 판매량 할인량보다는 이제 판매량이 더 증가한 만큼 아무래도 최대 분기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보통의 우리가 이게 테슬라 이런 이 발표, 테슬라가 됐던 애플이 되었던지 어떤 특정 기업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최대 실적을 달성한다. 그럼 거기 관련돼 있는 모멘텀으로서 관련주들이 또 엄청나게 급등합니다. 근데 최근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테슬라라는 기업이 급등을 했을 때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모멘텀, 리튬이라든지 이런 양극재, 음극재 이런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배터리 관련된 수혜주들만 움직였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움직이면 무엇이 움직이느냐? 바로 전기차 충전 관련돼 있는 모멘텀들이 움직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뒤에도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신사업 모멘텀을 보고 봤을 때는 전기차 충전소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LG전자의 투자, 여기서도 지금 전기차 충전 관련된 모멘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관련되는 신사업 역시도 테슬라의 실적 발표와 맞먹어서 올해 연말까지 이제 실적 이슈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충전소 관련되는 모멘텀이 좀 움직여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 충전소 관련되는 모멘텀이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를 저가에서 주워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지금 이제 충전 사업,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리튬 뭐 이런 폐배터리 관련되는 사업 모멘텀도 여러분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나와 있는 실적이 아니라 향후 매출에 대한 증가, 실적에 대한 증가, 이 기대감으로 뭐했다? 관련 수혜주들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이 전기차 충전소, 지금까지는 뭐했습니까? 전기차만 만들었지 충전소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소에 관련되어 있는 투자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시장의 규모가 지금 보시다시피 몇 조, 540조로서 지금 성장 가능성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도 기준 355억 달러에서 4,173억 달러까지 10배 이상, 20배 이상의 시장 전망치가 기대된다라고 하면은 앞서 말했다시피 뭐예요? 이미 시장 규모가 10배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 역시도 부품 하나를 팔더라도 10배가 커졌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 역시도 10배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수익 역시도 10배 이상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EU에서 지금 뭐 했습니까? 이제 전기차 충전소 의무화를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시키면서 이게 몇 미터 구간마다 60km 구간마다 이제 충전소를 의무화로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뭐예요? 해외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충전소에 대한 투자 사업 모멘텀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게 국내까지 지금 국내 시장 역시도 60km마다 충전이 된다.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어찌됐든지 우리나라가 뭐예요? 전기차 충전이 되었던지 전기차가 되었던지 우리나라에서만 끝내는 게 아닌 이상 해외로서 진출 모멘텀이 있는 이상 이미 EU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충분히 해외발 모멘텀 역시도 받아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LG전자 역시 지금 이 전기차 충전 신사업에 대한 부분 꼭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LG전자가 최근에 뭘 했습니까? 이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이 매출 100조에 대한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애플망고라는 기업을 인수합니다. 이 애플망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전기차 충전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업 모멘텀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면서 전기차 충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사업을 가지고 오면서 실질적으로 아까 매출 777에 대한 이 목표치를 제시했을 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전기차 충전 사업에서 최소 조 단위 이상을 매출을 낼 것이다라고 확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 100조에 대한 매출 역시도 어디서 집중적으로 나올 수 있다? 전기차 충전 사업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LG전자의 충전 사업 모멘텀과 함께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사업은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를 2차 전지 마지막 파동에서 여러분들이 집중 공략해보면 도움이 되시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차로의 이행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전기차 충전도 메가 트렌드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이 부분에 분명히 인지를 하고 뛰어들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정선우 대표님도 그 부분에 집중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자, 이 메가 트렌드 안에서 LG전자는 실제로 움직이고 있어요. 전기차 충전기 업체 애플망고를 인수했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는데 바로 사명을 하이버 차저로 변경을 한 뒤에 지난 5월부터 이미 전기차 충전기 4종의 출시 그리고 생산에 함께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과연 우리는 그 이슈 안에서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지 또 정선우 대표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섹터는 이미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짚어보면 좋을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분명히 말씀드린 게 전기차 충전소라는 섹터는 맞아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LG전자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우리가 보통의 이 앞에 LG전자가 한다고 하면 LG, 삼성이 한다고 하면 삼성 이런 이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LG 헬로비전이라는 종목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LG 헬로비전이라는 종목 자체는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유무선 사업 이런 쪽으로 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왜 전기차 충전 관련된 모멘텀이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신규 이제 전기차 관련돼 있는 충전 사업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면서 이런 설치라든지 아니 충전소 설치한다든지 만든다든지 이러니 다시 보수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운영에 관련돼 있는 모든 사업을 지금 LG전자 측에서 이제 전담하고 있는 것이 LG 헬로비전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LG전자라는 이 기업 자체가 전기차 충전소 사업 모멘텀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 LG 헬로비전이라는 종목이 움직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늘 말씀드린 게 전 차트적인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봉 차트를 봤을 때 최근 이제 과거 2020년도 고점 대비해가지고 최근까지 봤을 때 정확하게 하방 추세 돌파가 나오고 있는 자리입니다. 하방 추세 돌파가 나와주면서 장기 평대 구간의 물량 수화까지 나와주는 구간을 봤을 때 이 장기 평대를 뚫어낸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자리에서 6,000원, 8,000원 이 정도의 구간까지 열린 자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나 이 종목을 지금 저가에 주어가면 좋은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월봉상 차트까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월봉까지 딱 봤을 때 만약에 아까 이게 월봉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6,000에서 8,000을 뚫어낸다라고 하면 정말 2만 원까지 열려 있는 자리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리튬 관련돼 있는 종목,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종목, 폐배터리 관련돼 있는 종목, 이 전기차랑 엮인다고 하면 10배, 20배 이상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차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LG 헬로비전이라는 종목은 정말 10배, 20배 이상 올라간다 하더라도 절대 차트가 이게 말하는 것이 갈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손절가 4,000원대를 잡고 단기적인 목표가 6,000원 정도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는 저가 매수로서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종목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헬로비전 지금 매수해도 무리가 없을 그런 저가 매수 유효한 구간 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뭐 대기업의 이름이 붙어있는 기업을 좋아한다라는 관점과 함께 LG 헬로비전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한 종목만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한 종목 더 소개시켜드린다고 하면은 이제 아모센스라는 종목이 조금 더 있어요. 이제 아모센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기차 충전소 랑은 조금은 별개입니다. 충전소 사업보다는 아모센스라는 종목 자체는 이제 우리가 이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는 각 국이 지금 전 세계가 이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충전을 해야 되느냐를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기차 충전에 관련되는 기술 중 하나가 또 부각되고 있는 게 무선 충전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모센스 같은 경우는 이런 이 무선 패드 관련된 이슈로서 이 무선 국내 최초로 무선 충전 관련되는 이슈 모멘텀이 부각됐던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모센스 역시도 이 전기차 충전소랑은 좀 별개지만 어쨌든 충전소가 뜬다라고 하면 충전 사업이 뜰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충전 관련되는 모멘텀에서 좀 집중적으로 눈여겨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봤을 때 차트를 또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하방 추세를 지금 타면서 최근 이제 작년 10월 달부터 점진적인 우상향을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최근 4월 고점 대비 하방 추세를 연결했을 때 상하방 추세에 우리가 이 구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삼각수렴대를 완성한다고 하죠. 그럼 적어도 이제 다음 주 아니면 다음 달 정도로 이 삼각수렴대 끝에 도달한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 중은 하나가 확실해요. 변곡점이란 겁니다. 주가의 강한 상승을 나타내든지 강한 하방을 나타내든지. 근데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 종목이 하방으로 나타내기보다는 전기차라는 모멘텀, 충전이라는 모멘텀과 함께 상방에 대한 흐름을 더 가지고 가는 게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 손절가를 한 12,000원 정도 잡았을 때 단기 목표가 2만 원 정도까지 노려보시면서 집중적인 매수 해봐도 뭐 괜찮지 않을까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아모센스까지 소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있었던 LG전자의 기자 간담회에서 LG전자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방점을 찍었던 부분은 두 부분이었습니다. 크게 자동차 전장 부문 그리고 전기차 충전 부문이었는데 오늘 전기차 충전 이슈와 관련해서 정선우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지켜볼 만한 종목으로 LG 헬로비전 그리고 아모센스까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두 종목의 주가 추이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해인베스트먼트의 정선우 대표님과 함께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분석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8시 반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오늘도 두 종목 말씀을 드려야죠. 오늘 센티멘탈로는 삼성전기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펀더멘탈로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처음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삼성전기부터 좀 볼까요? 들어가기 전에 차트를 좀 하나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빨간 줄로 대덕전자, 해성DS 최근에 거의 PCB 쪽에서 가장 주가가 강한 두 회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텍까지 이렇게 이제 강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여기 제일 밑에 삼성전기 제일 처져 있죠. 제가 예전에 삼성전기 그때도 센티멘탈로 가져와서 말씀드릴 때 삼성전기는 그다지
큰 특장점이 없다. 그래서 다시 뭐 바스켓으로 다 같이 올라갈 때 뭐 고르기 힘드시면은 삼성전기를 대표해서 넣으셔도 괜찮다, 무방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까지는 다른 PCB, 다른 IT 소부장 관련주 해가지고는 주가 성적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 올라오는 기색이 있어서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른 PCB 관련주를 현재 후행하고 있다. 이제까지 후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먼저 간 대덕전자, 해성 DS를 뭐 완전히 따라잡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따라잡을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만큼 주가는 상대적으로 지금 벌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얘는 좀 덜 올라갔으니까 삼성전기의 밸류에이션이 그만큼 지금 처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따가 자세한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에서 이렇게 리포트 제목을 패키지 솔루션 모멘텀은 유효하다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서버형 FCPGA 최근에 이렇게 투자들을 많이 했던 PCB 업체들이 각자 이쪽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공급 과잉 이슈가 있던 부분인데 이쪽에서 조금씩 좋아지는 그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최근에 시장에서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생성형 AI 서버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수요도 다시 이제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성전기가 생성형 AI 관련된 서버 이쪽으로 관련돼서 뭔가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들은 적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종목을 찾다 보니까 삼성전기도 이런 얘기가 있었네 이렇게 이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메리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메리츠증권 제가 이렇게 빨간 줄로 박스를 해놨는데 AI용 GPU 시장 발표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없던 얘기에서 새로운 이제 모멘텀이 회사 내부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또 HBM용 FCBGA를 이미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 나오는 게 이 HBM 관련돼 가지고 많은 주가들이 올라갔잖아요. 이수페타시스 주가 올라간 것도 결국은 HBM용 관련해 가지고 여기 좀 관련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수페타시스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HBM 그러니까 H 하이, B 밴드위스 고대역입니다. 고대역 메모리 쪽에서 AI를 시장이 넓어질 때는 HBM 수요가 상당히 넓어질 거다. 그리고 HBM이 고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거를 시장에서 상당히 반기는 그런 얘기인데 삼성전기가 이미 여기서 FCBGA 이 칩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패키지 솔루션 사업부가 앞으로 질적, 양적으로 성장이 기대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많이 써놨죠. 그래서 좀 좋게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많이 했던 MLCC 이제 많이 싼 PCB를 갖다 MLCC라고 하는데 여기도 매출액이 22년 5,800억 수준에서 곧 1조 원 성장 1조 원 수준으로 지금 고성장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격적으로 MLCC 쪽도 최근에 뭐 안 좋았는데 올라간다 이런 기대를 조금씩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재미가 없었죠. 그리고 최근에도 많이 밀렸다가 최근 한 4일 동안 조금 올라오는 게 이게 느껴질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기 이동 평균선을 이제 브레이크하고 돌파해가지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도 조금씩 늘죠.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안 사다가 지금 쌍끌이로 사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 다른 아까 얘기했던 뭐 대덕전자, 해성 DS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이런 거와 관련해서 볼 때는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도 부담이 없습니다. 상당히 중하단 부분에 이렇게 현재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절대적 밸류 밴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절대적인 PBR로 봤을 때도 삼성전기 1.4배입니다. 최근에 주가 좋았던 해성 DS 2배고요. 최근에 각종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심텍 1.9배입니다. 대덕전자도 주가 많이 올랐죠? 1.9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하고 대덕전자, 심텍, 해성 DS하고 한 0.5에서 한 0.6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0.5라고 하면은 한 30-40%, 뭐 40-50%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삼성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최근에 그렇게 올라온 거는 없지만은 오늘 보니까 이제 DS 투자증권인가요? 거기서도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좋게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자, 괴리율 볼까요?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 23%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다른 먼저 갔던 그 PCB들 못 사신 분들은 사실은 조금 하방 쪽으로 좀 방어가 가능한 삼성전기 같은 것도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는 뒤따라서 후행하면서 따라가실 때는 안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삼성전기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펀더멘탈 주식 말씀드려야죠. 펀더멘탈 주식 오늘은 제가 현대모비스를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현대모비스 주가가요. 발동이 좀 늦게 걸렸습니다. 계속 이렇게 처져 있었죠. 기아차 저희가 계속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 올라가면서 현대차 같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현대모비스는 웬일인지 이 두 회사 완성차 업체보다 주가가 현찮았습니다. 최근에 보시죠. 주가가 올라간 게 없었죠. 올라간 게 없다가 6월 중하순부터 약간씩 올라가다가 지난 주말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주가들이 왜 올라갈까요? 제가 제목을 수익성 정당화 기대감이다 이렇게 일단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판매, 전기차 시장에서 점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마켓 쉐어나 이런 거는 그 테슬라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만은 어쨌든 2위, 3위권에 있으면서 전기차 쪽에서 새로운 시장 개척함에 있어서 이 회사의 시장 포지셔닝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그럼 수혜를 여기 현대모비스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시면 좋고 글로벌 5위 비중 그러니까 교체 수요 비중입니다. 교체 수요를 할 때 5위 또 R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신차 생산 비중도 7에서 10%로 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현대차 그룹의 중국 공장 매각 혹은 수출 기지의 활용의 전략이 좀 가시화되고 있다. 뭔가 여기서 뭐 여기를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금 잘라내든지 아니면 재활용하든지 이런 전략을 좀 쓰고 있다. 그래서 수익성 정상화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 현대차 증권에서도 나왔습니다. 현대차 증권 제가 빨간 줄로 이렇게 박스를 하는데 고운임 재고가 소진되고 있다. 이렇게 운송을 많이 하는 업체들은 그동안 운임이 높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높았는데 운임들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고운임으로 나갔던 재고들이 많이 소진되면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운임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수익성이 당연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운임 매출이 반영되는 금년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수익성이 개선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 이제 플랫폼이 많이 활성화될 거다. 아무래도 현대차, 기아 그쪽에서 관련돼 가지고 시장 점유율이 아니면 시장에서 점차적으로 시장 지위가 올라가다 보면 현대모비스도 같이 좀 좋아지겠죠. 바빠지겠죠. 그래서 좀 좋게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배터리 조인트 벤처 가동 이후에 요것도 중요합니다. AMPC 미국에서 주는 전기차 관련되는 세제 혜택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보조금입니다. 이거를 수령하면서 이쪽 전동화 쪽에서도 이익이 확대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현대차 증권에서는 이 현대모비스를 업종의 탑픽 그러니까 최선호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계열사라고 해서 토픽을 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이제 토픽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밸류에이션도 좀 회복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많이 올랐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금요일 날 한꺼번에 좀 많이 뛰었습니다. 금요일 날 거래량도 보시면 많이 증가를 했죠. 평소보다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누가 샀습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끌이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사들어왔을까요? 그런 아까 말씀드린 펀더멘탈 이유 이외에도 주가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 밸류밴드 중하단 이쪽에 있습니다. PER로 봤을 때는 하단이죠. PBR로 봤을 때는 중앙 정도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이전까지 주가가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모멘텀이 지금 초반에 살아나고 있을 때는 괜찮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최근의 트렌드를 제가 쭉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주가가 안 올라간 이유가 여기서 바로 보입니다. 왜? 현대모비스의 밸류에이션이 이 기아차,
현대차보다 상당히 높은 부분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6.9배, 지금도 비교해보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기아가 4.2배, 현대차 5.2배, 이 수준인 것보다 상당히 높죠. 1배 이상 지금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 주가보다는 조금 더디게 뒤따라서 발동이 늦게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늦게 걸렸지만은 뭐 조금 더 모멘텀을 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이게 뒤늦게 발동 걸린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습니다. 목표 주가가 갑자기 올라갔죠. 28만 3천 원, 4천 원대 있던 목표 주가가 28만 8천, 9천대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괴리율이 16%. 뭐 주가가 갑자기 뛰었으니까 좀 괴리율은 좁혀졌죠. 그렇지만 현재 16% 정도 이렇게 나오고 보이고 있고, 다른 애널리스트들도 조금 목표 주가를 올릴 수 있다고 보면 다시 목표 주가 괴리율은 더 넓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삼성전기, 펀더멘탈로 현대모비스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네, 강관우의 증시팔 오늘의 핵심 세 줄 요약 전해드립니다. 미증시 금요일에는 2분기 실적 발표 금융주부터 이뤄졌습니다. 실적은 괜찮게 나왔는데 국채금리가 반등했던 이유는 소비 지표에 있었습니다.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하면서 다우존스 지수만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을 통해서는 LG전자가 2030년에는 매출 100조로 도약을 하겠다라는 구상을 밝힌 내용 자세하게 뜯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정말 분위기 좋은 센티멘탈 종목 오늘은 삼성전기 챙겨드렸고요. 기초체력 튼튼한 종목으로 펀더멘탈 종목 현대모비스까지 챙겨드렸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이어지는 증시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